네, 토론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부자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영자 교수하고 이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 한참 하다가 마무리를 해서 이 문제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100% 완전 구분 경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야가 같은 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취지를 조금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가서 선거인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직은 전면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에는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왜 그렇죠? 거기는 역시 이제 정당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략 공천의 필요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아직은 좀 저희 당으로서는 전략 공천 문제도 있고 또 정당이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몫이 있는데 그걸 전혀 배제하고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정당의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당원이 뽑아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완전 국민 경선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충분한 저 명분으로는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이영자 교수는 이렇게 되면 친노 세력이 대거 공천을 못 받게 되고 문재인 대표가 대권 주자가 못 되기 때문에 지금 당권 잡고 있는 친노 세력이 결코 이 완전 국민 경선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좀 과도한 분석 같고요. 지금 뭐 저희 당에 지금 글쎄요 지금 그 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도 세력이 뭐 그런 성향 친노적 성향도 있지만 그 차기 공천에서 뭐 전면적으로 자기 세력으로 뭐 공천을 다 깔겠다 이런 의도와 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좀 과도하다 해석이. 근데 실제로 이 국민 경선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게 뭐 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승부수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없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 볼 때는 우리 김무성 대표가 너무 앞서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본인이 이제 공천에서 낙천이 된 두 번의 뼈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 자기가 당대표 돼야 되는 이유는 국민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렇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게 어떤 과정이 부작용이 없겠는가 하는 논쟁이 있는 것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뭐 선거가 이제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거 빨리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야당이 합의 안 해줄 경우에는 여당 단독이라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역선택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희 당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50%의 당원 선거인과 국민 참여 선거인이 둘로 나눠져 더 있는데 이 국민 참여 선거인을 미국과 같이 자기 유권자가 와서 등록하게 되면 역선택 문제가 생기니까 전화면접 방식으로 유권자를 무작위 추출을 해서 그분들을 선거인으로 하는 제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선택을 막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해서 동시에 실시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게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하고 한쪽에서는 뭐 제한적인 뭐 이 전략 공천과 또 나름대로의 경선 방식을 섞는 결합하는 이제 공천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 좀 더 민주적이냐 또는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하느냐를 갖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겠네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의원 정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 뭐 당론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뭐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럼요. 저는 우리가 정치를 한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자기의 권력을 위탁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걸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탁자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대변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남용일 수 있고 횡포지요. 이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의원 정수가 잘못되었다, 우리 평등권의 침해다라고 했더니 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고 더더구나 지금과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권이 국민을 대변한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의원 정수를 증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증원은 안 된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사실은 의원 정수에 너무 집중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유감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에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꾸려져서 뭐 선거구 획정뿐만이 아니고 각종 선거제도 등등을 사실은 다 연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의원 정수 문제로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그걸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으로 이제 가물해서 사실은 심도 있는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가 또 고쳐야 될 또는 보완해야 될 그런 정치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실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저희는 지금 의원 정수를 뭐 늘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빌미는 그 혁신위가 주지 않았습니까? 369명이라는 숫자, 또 이정결 원내대표가 390명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원 정수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곧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 그러니까 선거 제도와 사실은 의원 정수 문제가 연계돼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3대1 비율을 2대1로 맞춰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 제도를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비율을 맞추는 문제와 의원 정수 문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고 그렇다 보면 바람직한 선거 제도와 의원 정수 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을 좀 충분하게 사실은 의견도 알겠습니다. 개진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론의 대체적인 이 흐름은 정원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좀 부정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정원은 늘릴 수가 없다면 지역구를 차라리 줄이자 뭐 이런 의견까지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연 의원은 지역이 안산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그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는 100만 가까운 도시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김동완 의원은 당진입니다. 충남 당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어떤 지역입니까? 그게 도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농복합 도시죠. 도농복합. 그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은 그 지역구 조정에 지금 걸리게 돼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 지역하고는 다른 이제 이 그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많은 그 지역의 이제 이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또는 도농 복합 지역의 의원들의 이제 지역구가 축소 위기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반대들이 많더라고요.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냐. 근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가장 많은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시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전북의 무진장지구에 무주진한 장수 4개 시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경기도 북부 지역에 이제 한기호 의원이 맡고 있는 4개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역 제가 지금 당진시라고 하는 한 지역권을 맡고 있지만요. 그 4개 시군이 되었을 때는 참 그 지역을 대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인구의 밀집만 가지고 우리가 국회가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본다면 그걸 완전히 뭐 지역의 광역적 범위를 다 대변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요소도 감안해서 인구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런 쪽은 그 좀 용인해주는 그런 유도리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아, 그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을 어떻게 획정해야 될 것인지가
또 상당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이건 일관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농촌 지역은 뭐 인구수를 줄이고 도시 지역은 뭐 늘리자. 이것조차도 사실은 현재 그 평등권에 관한 문제하고 어떻게 또 논란이 연결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특정 지역을 특별하게 지금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뭐 어쨌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적용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어쨌든 인구 비례를 이대로 맞추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무시하고 특별하게 다룰 수 있을 수 있을지 그 점 또 다른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헌재 결정을 좀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네. 최대와 최저를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와 최저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차이를 고정하자는 이제 되는데 2대1로 좁혀 거기다 하나 플러스 면적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면적도. 생각합니다. 어떤 최대와 최대를 주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최대가 되었을 때는 그것도 고려해주고 네. 최저가 되었을 때 고려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그럴 있다고 경우에 생각합니다. 뭐 이를테면 한 대여섯 군데 정도의 지역구는 그 예. 면적이 배려되는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자. 예. 그래서 지금 어원 정수 문제가 예, 선거구 제도하고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도 나오고 선거구 획정을 선거제도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를 네네. 충분하게 좀 토론하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지금 거쳐서 제대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개특위에서 뭐 소위를 구성해서 예. 이제 토론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게 좀 사실은 정수 문제 좀 갇혀서 그거 너무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선관위에 의뢰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손을 대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네. 획정위원회만 선관위에서 그렇게 이제 된 지금 거죠. 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인가 예. 10월까지 국회에 나오면 이제 국회에서 그 내용이 좀 나와야 이제 또 그렇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김무성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 행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뭐 야당 쪽에서 좀 비판들이 많아서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네. 공식 방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를 하러 가신 건데 네. 거기 가서 하신 여러 가지 언행이 조금은 부적절하고 근데 외교적 원칙과 기준이나 또는 뭐 가서 국내 관련 발언을 함으로 해서 또 불필요한 국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네. 야기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야당에서 네.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지적해온 것은 일단 미국을 방문해서 특별하게 이게 뭐 특정 국가를 우리가 관계를 강조하고 뭐 중국,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뭐 중국보다 중국하고 미국이 중요하다 예 이런 그래서 그걸 말은? 상대적으로 그걸 평가해서 예. 이걸 말씀을 하신다든가 또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약간 뭐 진보 좌파의 그 득세가 우리 사실은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고 이런 것은 네.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이제 언행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절한 거는 별로 뭐 그것도 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F-22 뭐 사겠다 뭐 이런 그것도 뭐 굳이 지적하자면 하여튼 사실은 예. 약간 월권 같은 예. 행위가 될 수 근데 있는 이제 것이죠. 그런저런 발언들을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꼬를 이렇게 따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지금 현재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를 방문했을 때 이제 F-22를 팔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한미 우호 관계를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뭐 중국보다 미국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워싱턴 주재 특파원 만찬에서 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게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미국인들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대표께서 우리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한국이 지금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한미 군사동맹이라든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절하는 문제는 저는 그 네.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한 건 뭐 문제가 아닐 것이고 네. 다만 윌턴 그 워커 장군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께서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그저 고개 숙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큰절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한테 인사할 때는 그냥 목례만 하지 않죠. 큰절을 하죠. 저는 그런 측면이었고 또 우리가 그 참전용사들에 대한 인사의 경우는 참전용사들이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침해한 것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분들께서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전해 줬다는 표현을 저는 뭐 큰절을 하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이 무슨 뭐 가벼운 행동이냐 무슨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냐고 보다도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논리 또 적자적으로 상대방만 고려해서 한다면은 뭐 그 말씀도 듣기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엄연한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실상 외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외교적 행위라는 것은 당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각국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국익과 앞으로 외교적 활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중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텍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분이 그 한미 우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목적이 달성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그 정도 봐주시고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해외에 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벌써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언행들이 알려지고 그게 다 이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당연히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함이 있었다는 것이 저희 지적이고 지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우리 과한 표현들이 오히려 우리가 국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손상을 가져왔던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자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정치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께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런 얘기가 허물을 덮고 말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되겠습니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한두 가지만 좀 짧게. 그 새정치연합의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뭐 셀프 디스도 또 시키고 당명도 좋지 않다 이러면서 바꾸겠다 그러고 뭐 하여튼 홍보 차원에서 뭐 많이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 당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혁신에 덧구려서 여러모로 이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당에 대한 이미지를 할까 또 국민적 시각을 좀 교정 좀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런 노력들도 정당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뭐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뭐 당장 지금 뭐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방향은 맞는 거다. 그 셀프 디스 문제도 취지가 어쨌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 성찰하고 좀 거듭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인데 뭐 지금 언론에는 조금 약간의 그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셀프 디스가 아니라 셀프 해명이다 뭐 이런 그 비판적 논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여론들도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진정한 취지를 좀 더 깊게 살려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의 집안일이라서 그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셀프 디스가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의료 개혁을 하고 나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 불만족한 그 입장을 자꾸 표현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표현은 자기가 왜 의료 개혁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정책 설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셀프 디스의 기본적인 그런 표현들은 솔직함과 진정성 그리고 분명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평가하신다면? 조금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땐 진정성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더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수용해서. 참 저 부자연 의원 지역구가
안산 단원이죠. 예, 안산.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저 김현 의원 있잖아요. 비례대표. 네, 네. 그저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아직 뭐 저 조사가 완전히 안 끝난 것 같은데 네, 네. 예, 재판 중이죠. 지금 예. 기소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단원에서 출마하겠다고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최근에 이제 사무실도 개소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일단 지역에 뭐 아직은 그것이 뭐 공론화돼서 아직은 선거 국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광범위하게 지역에 무슨 뭐 여론이랄까요? 예, 그런 이야기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 이제 단원 갑 지역인데 네. 지금 좀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지난 우리 사회자님 아시겠지만 이 앞전 19대 총선 때 네. 사실은 그 지역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중앙에서 사실은 나중에 전략공천 문제가 네. 불거져 가지고 네. 결국 이제 저희가 결국 의석을 잃게 됐는데 이제 그런 그 해당 선거구 내에서는 네.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조금 그렇게 편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이제 저희 당원들 그렇군요. 사이에서는 예. 그럼 지금 그런 게 있고요. 거기에는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새누리 현역 현역 의원이 의원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뭐 정치인이 또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재판 중인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게 그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아직 뭐 사실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무죄 추정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작년도 지방공천을 할 때 제가 중앙공천 의원을 네. 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컷오프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렇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국민들이 판단해 볼 때 자신이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도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당원 당규를 살펴보기 전에 상식선에서 민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게 아무래도 남의 당 얘기라 좀 조심해야 그렇지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